산업화와 인구 팽창으로 오염되어 온 삶의 공간. 이 공간들은 지금 새로운 모색을 합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모색인데요.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환경 공간 정보가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로드맵, 환경 공간 정보. 그 변화들을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부부는 요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의료시설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애들 다 나가 있고 이러면 그렇지. 한번 쭉 답사를 한번 하고 오는 건 어때요? 평소 바랐던 전원 생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부부가 살펴보는 건 토지나 집의 시세가 아닌 지도입니다. 요즘 지도가 발달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데 부부는 지도에서 어떤 면을 살펴본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환경과 주변의 녹지와 또 저희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또 요즘 힐링 하니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 주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의료시설, 그리고 교통, 이게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면 더더욱 좋겠지요. 강원도 원주의 한 전원마을. 부부는 물망에 올랐던 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오, 여기 부부가 원했던 대로 녹지 가운데 예쁜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직접 찾아가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나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해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마을 안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 주변엔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도로는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몇몇 매물로 나온 집들의 위치도 보고 집을 지으면 좋을 집터도 살펴봅니다. 실제 마을 모습과 지도를 비교해가며 꼼꼼히 살피는 부부. 이 밖에 살펴야 하는 것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집사람하고 우리가 퇴직 후에 어디서 살까 많은 고민도 해보고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요. 근데 환경 공간 정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환경 보호 지역인지 생태 지역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환경 공간 정보. 생소한 이름의 이 정보는 지리적 정보와 주변 오염도, 생태계 보전 지역 등 주위 환경 정보를 찾기 쉽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약 80%가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간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정보가 접목된다면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독일의 베를린. 분단에서 통일로 온 역사적 변혁을 고스란히 겪어낸 도시. 이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 포츠담머 광장을 찾았습니다. 포츠담머 광장은 동서 베를린의 경계였던 곳. 사람이 살지 못했던 이곳은 통일 이후 가장 큰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상흔을 지우려는 듯 하이테크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는 베를린의 새로운 상징인 곳. 옛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라곤 동베를린 지역에 속해 있던 시계탑이 전부. 모두 바뀌고 있는 곳. 주위엔 여기저기 공사가 아직도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베를린 시청을 찾았습니다. 붉은 시청으로 불리는 베를린 시청은 동수독 시대에는 동베를린의 시청사였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 통일 베를린의 시청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청 안에 들어서니 베를린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한 전시물이 눈에 띕니다. 시의 모든 건물과 도로의 정보가 상세하게 들어있는 공간 정보입니다. 베를린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베를린 재개발을 참여하고 있는 건축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새롭게 재개발되고 있는 도시. 이 도시의 환경 규제는 무척이나 까다롭다고 합니다. 온열, 공기 정화, 미세먼지, 빗물 관리에서 소음, 바람 등 모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법규 내에 지어야 합니다. Ja, ich habe ja schon gesagt, bei jedem Bebauungsplan muss immer ein Umweltbericht gemacht werden, der genau beschreibt, was war vorher, was tut man mit der Planung und was hat das für Auswirkungen. Und um das beurteilen zu können oder um Grundlagen dafür zu haben, ist der Umweltatlas hilfreich. Aber er ist nicht erschöpfend. Man braucht immer noch zusätzliche Gutachten für den Tierbestand oder was ist auch die Windsituation, auch Lärmsituation. Das ist alles zusätzlich zu untersuchen. 소음, 미세먼지, 상하수도 등 베를린의 모든 환경 요인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 정보, 베를린 아틀라스. 베를린시는 1994년부터 3년 동안 시 전체에 대한 환경 지도를 작성하였고 이를 활용한 대대적인 도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모든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Der Bürger hat natürlich das Recht und die Möglichkeit, sich darüber zu informieren. Die Sachen sind alle im Internet zu finden und nicht nur im Internet. Man kann sie auch so erwerben oder auf Behörden einsehen, je nachdem. Für die Bebauungsplanverfahren gibt es einen gesetzlich vorgeschriebenen Weg der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낙후된 베를린은 엄격한 규제와 환경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건축을 거치며 환경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물이 흐르고 길과 길 사이에 공원이 생겼습니다. 빌딩 중앙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한 공원은 마치 도시 속의 작은 언덕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경사를 준 개방적인 녹지공원. 수직으로 날카롭게 올라간 첨단 빌딩 사이에 이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의 바람길과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War von diesem Umbau noch nicht so viel zu merken. Das hat sich erst jetzt in den letzten Jahren sehr stark ausgeprägt. Und das bedeutet für uns schon eine große Umstellung. Man merkt das an allen möglichen kleinen Details. Ja. Also hier gibt es total schöne, wir haben selber ein 5-jähriges Kind, ja, was hier immer spielen geht. Es gibt viele tolle Spielplätze. Es gibt den Fochenbeckplatz, es gibt den Blankensteinpark, wo man Inline skaten kann. Also kann unheimlich viele Freizeitaktivitäten hier. 통일 이후 베를린이 개발 진행 중인 도시라면 이미 개발을 마친 도시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키르이스 타이그펠트. 이 도시 개발은 베를린으로 몰리는 대량 이주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도시와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나지막한 건물들은 마치 중세 도시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곳. 이 도시 또한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전원 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개방된 형태의 자연 배수로 일조 및 일사를 고려한 배치,
자연 토양의 보존, 생태적 식재 등 다양한 생태 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해낸 주거 단지입니다. Ja, also um in die Stadt zu fahren mit dem Auto, braucht man nach Potsdam eine Viertelstunde höchstens. Nach Berlin dauert es ja vielleicht eine halbe Stunde, je nachdem. Berlin ist groß, wo man hin möchte. Aber ja, also das ist gut angebunden. Es gibt eine Straßenbahn. Viele Leute benutzen auch lieber die öffentlichen Verkehrsmittel. Also mit der Straßenbahn ist man auch in 20 Minuten in Potsdam. Oder eben, dann braucht man ja auch halbe, dreiviertel Stunde, bis man in Berlin ist. Dann kann man umsteigen am Bahnhof in die S-Bahn. Das ist alles sehr gut angebunden.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도시는 환경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에 공유하면서 환경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우리의 도시들도 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푸르른 녹지 공간이 가득한 창원은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회색의 도시였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결과였죠. 창원시는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것이 환경지도입니다. 예, 우리 창원시에서는 시는 환경적인 도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환경지도 제작을 시작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토지 현황도 등 9개 그 주제에 대해서 40여 종의 지도가 제작됐고 인터넷 웹 GIS 형태로도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은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허가라든지 환경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로 거듭나기까지 창원은 매우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해오면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것이 바로 환경지도입니다. 도시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이 전기 자동차 도입과 자전거 도로 만들기입니다. 자전거 길을 처음 조성한 도시가 창원이라고 하네요. 자전거 길과 자전거 전용 신호등까지 자전거를 도시 교통 환경으로 끌어들여 도시의 공기는 좀 더 깨끗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추진된 것은 도시의 녹지 조성. 창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 공간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도시 속의 습지 공간 조성도 물론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은 도시 온도를 낮추고 공기를 맑게 하며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창원공단이 초기 조성될 때는 말 그대로 항토 분지였습니다. 먼지가 날고 굉장히 척박한 황량한 곳이었지만 지금 창원공단이 다 조성되면서 녹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정비돼 갖고 물고기가 뛰놀고 이 가로수들이 많이 커가지고 정말 우거져 있고 각 가정에서는 지금 옥상 녹화를 함으로 해서 집안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고 또 집안이 시원해져서 정말 살기 좋은 창원이 된 것 같습니다. 공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의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물이 있습니다. 창원시를 흐르는 남천. 남천 또한 환경지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천의 유역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시를 흐르는 천 중에 가장 긴 남천은 공단 지역을 지나면서 수질이 나빠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꾸준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태 하천이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창원시는 이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당초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생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태 하천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지자 시민들이 이러한 하천을 이용하게끔 되었고, 이러한 환경지도는 여러 가지 그 수질과 대기, 이런 폐기물, 또 자연지형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데, 이러한 그 환경 지도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조성 사업도 많은 참고가 되고 활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와 같이 성장 위주의 난개발을 했던 도시들은 환경 도시로의 변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도시의 미래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존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 공간 정보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합니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환경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침수 지역지도, 호주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리빙 아틀라스, 베를린 아틀라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이터 개방은 정부 3.0의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픈 데이터를 모든 선진국들이 지향할 만큼 데이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투명한 정부, 또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될 때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나온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공간 정보의 활용은 우리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 걸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 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을 찾았습니다. 푸르른 원시림이 울창한 이곳, 운문산입니다. 철저한 출입 통제로 보호되는 곳 운문산. 운문산은 수많은 멸종 위기종들이 발견되면서 생물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의 보고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곳 운문산의 생태 정밀 조사를 벌여온 영남대 교수팀. 이러한 정밀 조사를 통해 생태계 보존 지역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목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열매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떼죽나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도 다양한 식물들, 그러니까 이제 식물 다양성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3년부터 이곳을 우리가 휴식연제로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부가 2010년 9월부터 여기를 갖다가 자연 생태 경관 보존 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아직은 일반인들이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탐방 예약제로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와서 여기서 생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문산을 보존하는 노력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 생태 자연도입니다. 동식물의 서식지와 주위 환경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생태 자연도. 생태 정밀 조사에서 각 구역마다 얼마만큼의 중요한 생물종들이 자생하고 있는지, 변화는 없는지 살펴보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 자연도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웹상에서, 그러니까 그 컴퓨터 공간에서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동식물들이 있는지, 중요한 생물학적 가치가 있는 종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웹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곳 운문산을 다니며 불법 포획이나 채취 등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자연의 보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보전. 영남대 연구팀이 최근 운문산에서 주목하는 것은 운문산 반딧불이입니다. 운문산에서 처음 발견된 반딧불이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문산의 흙과 식물을 그대로 가져와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아주 소규모의 개체군이 서식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그대로 실내에 좀 복원해서 그 환경에다가 운문산에서 잡은 운문산 반딧불이를 여기에 그대로 방사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 애를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심히 살폈다가 여기서 부화를 시켜서 그 성충이 나오면은 그것을 한번 다시 원서식지인 운문산으로 한번 돌려주겠다. 반딧불이 인공부화에 성공하면 운문산 가운데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곳에 방사하여 운문산에서 살아가도록 할 계획인데요. 어떤 곳이 좋을지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도 생태 자연도는 주요한 정보가 됩니다. 넓은 이 면적에서 우리가 생태 지도나 환경 지리 정보가 없이 모든 지역을 샅샅이 1년 만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 생태 지도 그리고 환경 지리 정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0m로 따지면 한 70m, 80m를 가가지고 바로 이어받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생태 자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위한 노력은 우리 환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그런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들하고 발맞춰가지고 뒤진하게 될 겁니다. 생태계 보존은 우리 환경을 지키는 가장 주요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내 미래의 삶,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할지 공개된 정보들이 그 고민을 쉽게 해줍니다. 도시의 개발에 있어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할지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도의 혁명. 여기에 생명을 보호하고 지구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환경 공간 정보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혁신적인 변화. 그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